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8회 갑시다. 일단 지난 시간 단어 살짝 보고 가실게요. 자, 인도. 기부하다, 기여하다. 그렇죠. redeem. 되찾다, 교환하다. 그렇죠? 보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세 가지 뜻 같이 기억하시고 plunge. 급락하다, 또 하나. 갑자기 뭐뭐하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evoke. 자아내다, 불러일으키다, 동의어. induce. 그렇죠. At the drop of a hat. 즉각, 당장. 그렇죠. 잘하셨어요. I'm in the same boat. 나는 같은 상황에 놓였다. 너랑 같은 상황이다. 그렇죠. We are on the same page. 우리는 지금 생각이 같다. 그렇죠. Don't sell yourself short. 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렇죠. Mill. 공장. 그렇죠. Be hooked up to. 어디에 연결되다. 그렇죠. grudgingly. 마지못해 투덜거리며. 그렇죠. bilateral. 상호적인.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오늘 13분에 풀어줍시다. 집중해서 답안지 작성까지. 준비 시작.
자, 답안지 마무리하시고 마무리 다 되신 거 보고 답 부르겠습니다. 자, 정답 맞춰보시죠.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1, 4번에 2번, 5번에 3번, 6번에 3번, 7번 1번, 8번 4번, 9번에 1번, 10번에 2번입니다. 독해 난이도가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은 1분 정도를 빼서 시간을 배정했고요. 보러 갑시다. 자, 일단 reluctant라는 단어는 주저하는 이란 뜻이죠. 주저하는. 여러분 그 지문 9번 보실까요? 9번에 보시면 B번의 위에서 네 번째 줄에 are reluctant to 있죠. 그래서 우리가 reluctant라는 표현은 오른쪽에 같이 정리해 주세요.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 투부정사 to예요. 뭐뭐 하기를 주저하다. 이렇게 표현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죠. reluctant radical 급진적인 assiduous 근면성실한 근면성실한 overbearing 요게 이제 거들먹거리는 이란 뜻이에요. 거들먹거리는 정답이 4번 officious. 자, 요거 해석 좀 해봅시다. 오랜 시간 직원들이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새로운 매니저에게 팬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별로 그렇게 잘 안 맞았다는 얘기죠. 서로 사이가 좋진 않았다. 자, 보시면 put off가 있어요. put off. 우리가 원래는 이 put off가 무슨 뜻이죠? 무엇을 미루다. 그렇죠. 무엇을 미루다라는 뜻도 있고 무엇을 밀치다는 뜻도 있어요. 미루다는 뜻은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뒤로 밀추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밀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밀치다라는 요 의미를 가지고 수동을 만들면 그들은 밀쳐지게 됐다. 무엇에 의해서 그의 불가능한 어떤 요구와 새로운 매니저가 이제 진상인 거죠. 굉장히 되지도 않을 법한 그런 요구를 한다거나 혹은 굉장히 거들먹거리는 식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밀쳐지게 됐다. 거리가 더 멀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거들먹거리는 overbearing, officious 동의어. be put off 무엇을 싫어하게 되다 라고 이제 직역하셔도 돼요. 무엇을 싫어하게 되다. be put off 무엇을 싫어하다. 4번. 자, 2번 갑시다. perforated. 자, 요거는 여러분 혹시 요거를 모르셨어도 우리가 충분히 한번 예상하고 혹은 guessing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마이크로웨이브 모르시지 않을 거고 pre-made라는 건 미리 만들어진 음식들, 가공식품들 얘기하죠. 자, 그러면 마이크로웨이브 안에, 전자레인지 안에 미리 만들어진 가공식품을 데우기 전에 플라스틱 용기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져야지만 팡 터지지 않아요. 구멍이 있어야죠. 그래서 perforated란 표현이 구멍을 뚫다란 뜻이에요. 네, 여기서는 지금 BPP니까 구멍이 뚫려진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punctured 동의어. fractured 이거는 균열이 가다는 뜻이에요. 균열이 가다. 그래서 여기서 BPP로 쓴 거니까 파열되다. detached 분리되다. shredd란 단어는 잘게 쪼개다는 뜻이에요. 잘게 자르다. 그래서 잘게 부서지다. (2번)
구멍이 뚫리다 라고 해석이 돼야겠죠. 3번 갑시다. 통문장 분석형. 지금 이거는 동명사 관련된 표현을 다 묻고 있어요. 그래서 3번 위에다가 동명사 관련 수거. 혹시 이 부분을 틀리셨다면 빨리 이제 동명사 관련 동명사 파트로 가셔서 수거를 쫙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번에 no use 혹은 no good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셔도 괜찮고요. 뒤에는 ing라는 수거가 반드시 이어져야 하죠.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no use ing, no good ing. 해석은 뭐뭐 해도 소용없다라는 뜻이죠. 대디아는 앞에 있는 problems. that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와 수식절 안 동사수를 맞춰야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해석을 해봐야겠다. 고쳐지기에 불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라는 뜻이죠. 고쳐지지도 않을 문제인데 뭐하러 불만을 토하냐 이런 얘기예요. So it's no use ing complaining. 잘 썼죠. 자, 우리 complain이라는 것 자체가 살짝만 이거 오른쪽에서 써볼게요. 지금 이 complain이라는 것이 동명사로 되어 있지만 동명사는 동사 아니지만 동사 성질 남아있죠. complain은 보통 자동사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about이란 전치사가 항상 같이 댕겨요. 근데 조금 구분해 줄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complain, about 하시고 이렇게 명사가 딱 오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다.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어질 수 있는 맥락인데 요럴 수 있죠. complain이 오고 뒤에 명사절 대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절 that. 명사절 that을 취할 때는 타동사가 돼요. 그래서 that절을 불만하다. that절에 마음에 들어 하지 않다 라는 뜻으로 명사절을 가졌을 때는 타동사로 써요. 여러분한테 이제껏 출제됐었던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이 이제 어디가 틀렸나 봅시다. After his vacation. After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좋다. He told. 여기선 지금 명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온 거 보니까 이 텔이 몇 형식으로 쓰였다. 4형식으로 쓰였죠. 절대 5형식은 아니죠. 간접 목적어, 대절은 직접 목적어. 명사절 대시니까 또 여러분은 완전한 구조인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대 뒤에 딱 잘라서 보니까 인도 주어, be worth, 우리 be worth 하고 be busy 라는 형용사 뒤에는 누가 숨어 있다? 전치사? with가 숨어 있었죠. with. 절대 써주지 않지만 숨어 있었어요. 그럼 with란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투보정사 오면 절대 안 되죠. 누구로 바꾼다? visiting 하셔야죠. with를 절대로 여러분한테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련돼서 또 2013년 지방직에서는 worth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었어요. 2013년 9급 지방직. 자, be worth with를 써주시고 괄호를 써주세요. ing. 해석은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또 죄송해요. 또 be busy with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뭐뭐 하느라 바쁘다. 여러분한테 with를 써주면 참 좋겠는데 with를 숨겨야지만 뒤에 동명사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문제의 양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with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with가 항상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to visit를 visiting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이 인도다라고 동료한테 말해줬대요. 나머지는 전혀 이상이 없죠. 3번 갑시다. My daughter has a problem.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have a problem. 요거를 요렇게 밑줄을 그어볼게요. a problem 대신에 have a hard time. have difficulty. 아무래도 우리가 have라는 타동사랑 같이 썼을 때 time이라는 불가산 명사에 어를 붙여서 관용적으로 많이 표현하죠. have a time. problem이란 단어는 아예 가산이기 때문에 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difficulty는 불가산이기 때문에 관사 붙이지 않아요. 셋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 뜻은 똑같아요. 다만 뒤에 in이라는 전치사를 또 숨기죠. 안 써주죠. 그리고 뒤에 ing나 혹은 일반 명사를 쓰시면 돼요. 전치사 in이니까 뭐 뒤에는 다양한 형태의 명사 올 수 있죠.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in이라는 전치사를 또 친절이 좋네. 친절이 좋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동사 형태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understanding 하셔야죠. understanding ing를 써주셔야겠죠. 그리고 역시나 동명사는 동사 아니지만 동사 성질 남아있다 이거지.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는 타동사 출신 내 맞게 목적어 what her teacher says 까지가 목적어. 뭐 크게 묶으셔도 돼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묶으셔도 돼요. 자, 우리 딸내미는 그녀의 선생님이 역사 시간, 수업 시간 동안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혹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understanding. 땡. 4번 갑시다. 우리 suggest 제일 대표적으로 과거에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남한테 제안할 수 있어요. 과거적 의미의 동사들이 있었죠? 과거적 의미의 동사. 라고 제가 이제 외우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었고, 지금 보시는 suggest라든지, 혹은 deny라든지, recommend라든지, 혹은 뭐 있을까요? 또 postpone이라든지 뭔가를 미루다, delay라든지 혹은 consider, resist, report, include 이런 동사들. 여러분 사실 finish랑 enjoy는 안 써도 되죠? 그래요? 그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들을 가지고 뒤에 얘네들은 다 과거적 의미를 가지고 동명사를 딱 취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to set이 아니고 누구로 바꿔야 된다. setting 해야죠. setting. setting aside. 표현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다. set aside. set aside. 무엇을 따로 떼어놓다. 확보하다. 이런 뜻이죠. 그 의사 선생님이 30분, 하루에 30분 정도를 확보하라고 제안했대요.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결국 for exercise, 운동이죠. 우리가 exercise라는 것도 물론 동사지만 이 단어 자체를 명사처럼 쓰기도 해요. 그래서 for 뒤에 exercise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이거는 운동을 위해라고 해석하고 만약에 exercising 하면은 운동하는 것을 위해가 되겠지. 해석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exercise에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 to set을 setting으로 바꿔야 된다. 동명사에 관련된 수거에 대해서만 물어봤던 문제예요. 정답은 1번. 자, 뒤로 갑시다. 4번 부분 분석형. 요게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할 건데 어려운 게 새로운 것이 출제돼서가 아니고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한테 아 맞다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였어요. 뭐 일단 봅시다. 대니라는 이 장치가 보인다라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찾으러 가란 얘기예요. 비교급 찾으러 가란 얘기죠. 도덕적인 교훈 쭉 뒤로 보니까 여기 뭐 보이죠? 그러면 대니라는 게 와도 괜찮죠? 그럼 통과죠.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교훈은 명시적인 설명을 통해서 보다 이야기를 통해서 명백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 잘 썼고 두 번째 갑시다. 요거가 이제 정답이었는데 Through storytelling, 이야기를 통해서 listener, 청자는 can identify, 확인할 수 있다. 무엇을? 여기서는 identify with를 바로 붙였으니까 동일시하다라고 해야겠네요. 동일시하다. identify with, 동일시하다.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나랑 비슷하다. 동일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and라는 접속사를 이렇게 또 세모해 주실게요. 지금 and를 세모 치신 뒤에는 당연히 병렬 구조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앞에 can identify, 우리가 보통 이렇게 and라는 등위를 가지고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병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구조가 아니고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해석이에요. 그러면 청자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동일시할 수 있고 그들의 경험을 공감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동사 두 개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조동사는 힘이 세기 때문에 굳이 and라는 등이 뒤에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괄호를 딱 쳐놓으시고 그러면 조동사 뒤는 누가 와야 돼요? 동사원형 와야죠. relate 해야죠. 저한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죠. 선생님, relate는 무엇에 연관되다, 연관시키다 타동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be related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relate가 A to B라는 공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A를 B에 연관시키다. 이렇게 타동사가 된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be related to B. 주어를 아예 써줄까? A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러면 A는 B에 연관되다라는 해석도 되고요. 이걸 수동으로 만든 거예요. 밑에 거는. 이거는 연관시키다란 뜻일 경우에 이런 수거가 완성이 되고 지금 보시는 relate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얘가 하나의 자동사 구예요. 어디에 공감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치사 투기 때문에 명사 오겠죠. 어디에 공감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be related 하시면 안 돼요. relate, 어디에 공감하다. 해석상 공감하다가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왜? 캐릭터들과 그들이 동일시된 거니까 그들의 경험에 자꾸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정답 2번. 3번도 수고해요. emphasize with란 표현이 무엇과 공감하다 역시 어디에 무엇과 공감하다. emphasize란 이 표현이 뒤에 이제 명사절 같은 걸 붙일 경우에는 타동사가 돼요. 뒤에 대절 같은 걸 붙일 경우에 좀 전에 complain처럼. 그땐 타동사가 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절의 형태가 아닌 명사만 딱 끝난다면 with를 붙여서 자동사로 쓰죠. 그렇게. 자, 맨 마지막 볼게요. 여러분 요것도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여기 more이라는 거 세모 일단 해주시고 앞에 있는 more가 마찬가지죠. 비교 구문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교급 이론 공부할 때 공부했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다시피 than이라든지 혹은 동등 비교가 돼서 as에서 두 번째 as라든지 than이나 as의 두 번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자체가 문장에서 전치사 기능을 해서 바로 뒤에 명사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접속사 기능이 돼서
뒤에는 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telling the listener 뒤에 있고 간목 직목 이렇게 구가 와버렸죠.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니고 구가 와버렸죠. 동명사 구가. 그 얘기는 이 then을 뭐로 썼다는 얘기일까요? 뭐로 써서 뒤에 동명사가 이렇게 온 거야. 전치사로 썼으니까 왔겠지. 그럼 전치사로 역할한 거니까 뒤에 동명사 왔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telling이라는 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당연히 너무 잘 썼죠. 그래서 전치사로 본 then, 접속사로 역할했을 땐 뒤에 절이 탁 이어지면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문제 없이 4번은 넘어가실 수 있고 틀린 부분은 2번입니다. 좋아요. 자, 5번 갑시다. 통문장 분석형. 아니지. 회화지. 회화. 자, 어색한 거 볼게요. 1번. Are you able to come tomorrow? 너 내일 올 수 있냐? 봐서? 이런 대답 우리 또 많이 하죠. 그렇죠? 봐서? That depends. 일단 상황 봐야 돼. 정확히는 대답 못 하겠어. 자, do you have a specific place in mind? 너 마음에 두고 있는 마음에 드는 장소 있어? 없단 얘기죠, 이거. 어디나 괜찮아? 어디나 괜찮다? 3번. 야, 이 음식 진짜 맵다. 너에게 달렸어. 이건 약간 싸우자는 거죠, 그쵸? 그래요. 그래서 이건 3번은 아닌 거고 정상적인 대화의 패턴은 아니고요. 4번 갑시다. Did you break your phone? 너 전화기 망가졌냐? 아니. 이건 아니의 문제는 없군요. 그냥 약간 긁힌 거야. 고장난 건 아니고 약간 긁힌 거야.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셔야지만 완전히 어색한 패턴이 이어지게 된다. 생활영어 유형이었습니다. 자, 리딩 가시죠. 리딩 제목.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소재를 파악해야겠죠? 첫 번째,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You never know what type of circumstances will bring about 무엇을 야기시키다. 너는 절대로 무슨 유형의 조건이 다음에 최고의 것을 야기시키고 가져오게 될지 몰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Literary classic Gone with the Wind. 우리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렇죠. 우리가 고전 문학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작품이 바로 그 예인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길게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for instance 이건 어차피 부사니까 없다고 칩시다. 접속 부사니까. 나머지 요소를 보고 생각했을 때 이 문장에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might have been pp 뭐 여튼 might have pp잖아. 근데 갑자기 뒤를 보니까 had it not been for가 있어요. 아니 접속사도 없이 이렇게 주어 동사 올 수 있는 거야? 심지어 주어 동사가 뒤집어져 있죠. 이거 뭐 표현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가정법 도치죠. 가정법 무슨 과거, 과거 완료, 미래, 혼합 뭐? 그렇죠. 과거 완료. 우리 출제 예상하면서도 했었고 기출하면서도 했었고 주절이 먼저 왔을 때 종속절이 도치된 상태로 아무런 장치 없이 붙는다 말씀드렸었죠. 요렇게 붙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쫙 해석을 잘 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고전 문학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전혀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했는데 갑자기 had it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 뒷부분이 종속절이 되며 우리는 심지어 또 had it not been for 하나의 큰 전치사처럼 보시랬죠. 마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일 무난한 전치사 누구랑 비슷한 거야? without하고 비슷하죠. 부상이 없었더라면 이 작품은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죠? without 혹은 if not for
독해 문장 안에 쓰인 예시입니다. 자, 작가인 마거렛 미첼 여사가 계시죠? 자, 이분이 suffer from bad ankle. 발목이 너무 안 좋아. 근데 발목이 안 좋아서 항상 그녀가 돌아다니는 것이 불가능하게 둘 수밖에 없었죠. 발목이 아프니까 시큰거리고 아프니까 못 걸어 댕겼겠죠. 그래서 계속 앉아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이 어때? 너무 지루해. bored. 앞에 being이 생략돼 있죠. 아,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she began reading heavily to pass the time. 독서를 굉장히 헤빌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시간에게 전가시켰다는 얘기는 시간을 보내는데 reading을 쓴 거죠. 뭐라고 요청하면서 asking her husband to bring her dozens of books every day. 여보 책들 좀 많이 좀 빌려오세요 라고 요구했었나 봐요. 집에서 계속 책 읽을 거니까. 그는 곧 tired of this daily task. 맨날 마누라가 이거 빌려오려고 시키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그가 brought her typewriter. 굉장히 똑똑한 남편이죠. 네가 써 이제. 네가 쓰라 이거야. 그래서 타입라이터 키를 갖다 줬어요. 대신에. 책 대신에. 뭐라고 반쯤 농담 반 진담 반 섞으며 suggesting she write her own book. 이제 네가 한번 책을 써봐라. 그래서 진짜 그렇게 쓴 거죠. Though 모임에도 불구하고 she never intended it to amount to anything. 어떤 거든지 뭔가 크게 될 것이라고는 큰 대작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죠. 그냥 쓴 거야. 그냥. 재미삼아. So that 해석하면 그녀는 그래서 그녀가 쓴 원고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요. 수줍음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she hid it from everyone she knew. 그녀가 알고 있는 누구에게나 다 숨겼어요. 나 글 썼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너무나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그 이야기가 not until은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한 10년이 지나고야 나서 비로소 드디어 발매가 됐죠.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결국엔 이거는 그녀의 인생 속에서 발행된 유일한 소설이 됐다. 그럼 제목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남편이 사다 준 그 타입터기와 그리고 그녀의 부상 덕분에 우리는 걸작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accidental masterpiece라고 표현한 3번 우연에 의한 걸작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제목 역시 연달아서 이제 제목이 나왔는데 역시 소재를 맨 첫 문장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 with라는 전치사와 뒤에 목적어 그리고 ing의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무슨 구문? 그렇지, 동시동작. 분사구문 동시동작 구문으로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때 지금 조금 보시는 것처럼 attempting이라는 이렇게 현재 분사가 있을 때는 목적어가 뭐뭐 하며 라고 능동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매년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시도하면서 누군가 대리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야, 그럼 이렇게 수백 명이 도전을 해봤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경험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좀 쉬워지지 않았을까? The track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여정이라는 뜻이죠. 여정과 혹은 여행. 여기선 여정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에베레스트는 등반하는 게 그렇게 뭐 느긋한 여행은 아니니까 여정이라고 갑시다. 그 여정이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Despite better equipment, technology, and support systems까지가 다 전면구고 주어, 동사, 보어. 자, 그러면 일단 예전보다 100년 전, 200년 전보다는 당연히 지금 장비가 훨씬 더 최첨단이겠죠. 장비도 좋고요. 기술도 좋아졌고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고 혹시나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됐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반은 에베레스트산에 오르는 것은 여전히 formidable하다. formidable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만만치 않은. 잘하셨어요. 만만치 않다 이거지. 여전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take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take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예로 들어보자.
자, 한번 요거를 예로 들어볼까? physical condition. 어떤 우리가 겪게 될 신체적인 어떤 예시에 대해서 고난이나 힘든 것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 Even expert mountain climber in peak form can have. 정말 최정상으로 굉장히 숙련된 그런 등반가들이 계실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have significant issues.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다루고 있죠. 특히나 뭐하면 내가 체력을 만들고 장비를 준비하는 건 내가 통제가 가능한데 날씨는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날씨가 안 좋게 됐을 땐 이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역시 funding, 돈이죠. 기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의 어떤 예산적인 부분도 굉장히 stumble. 우리가 원래 stumble이라는 거는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해석해야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등산 가방 메고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방송에서 들었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든대요. 한 사람당. 올라가서 이제 등반을 딱 완료하는 데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1억 들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 프로의식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튼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돈적인 부분인 거예요. 예산적인 부분. 그래서 얘기하죠. strip이란 단어는 strip down이라는 표현하고 같이 있는데 strip down이라는 건 뭔가를 완전히 이렇게 때려서 이제 완전 낮추는 거예요. 완전 덤핑 처리하듯이. 가격을 확 낮추는 거지. The price down to the bare minimum. 이건 아주 최저 수준의 어떠한 수준까지 가격을 완전 낮춘다 할지라도 it would still cost 한 사람에게 거의 20 to 25,000. 이건 거의 이제 2,000에서 2,500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달러,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게 돼요. 이러한 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돈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more realistic price tag.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우리가 책정을 매겨보자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Sherpas. 이게 에베레스트 산 자체가 이제 그 티베트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벳의 그 에베레스트 등성이 쪽에 중간 부분에 그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민족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등반가가 와서 야 우리가 위로 올라갈 건데 좀 길 좀 안내해줘 라는 거를 의뢰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로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쉐르파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oxygen tank, 산소 탱크도 마찬가지. extra gear and so forth. and so forth는 이하 등등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정도의 이제 기금이 계속 드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거죠. To top it off, 그리고 무엇보다도 no guarantee of getting help if you are in mortal danger. 네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게 됐을 때 도움을 받게 될지에 있어서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둘 다 죽으면 어떡해? 그죠? So it's formidable. 또 나오죠. 만만치 않은 이러한 산이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산을 navigate라는 건 찾다란 뜻이죠. For rescuers.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구조해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혹시 재난을 당하거나 혹은 실종된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눈이 계속 있기 때문에 눈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시체가 자꾸 파묻히고 이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So, and many hikers are forced to fend for themselves. fend for themselves. 이 표현은 이제 7급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9급이 아니고 fend for oneself. 7급에서 기출됐었던 7급 지방직에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꾸려나가다, 살아가다. 자동사예요. fend for oneself.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등산가들이 셔파도 동반시키고 여러 가지 기어를 갖고 올라가긴 하지만 결국 알아서 이제 꾸려나가야 해요. 생존을 위해서 각자. 그래서 제목은 결국에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아무리 기술적인 장비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완성이 돼도 여전히 formidable한 산이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considerable hurdles. hurdles란 표현이 이제 장애물이란 뜻이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데 대한 상당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 어렵다 이거죠, 결국에는.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1번. ascend는 이제 오르다는 뜻이죠? 오르다. 그건 아실 거고. 뒤로 갑시다. 8번. 자, 사지선다 해석을 먼저 해야죠. verdict, 평결, sentence, 형, 처벌, strategy, 전략, innocence, 무고함, 결백. 빈칸이 거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또 주제예요. 또 주제예요. 자, Alford plea. 알포드의 결백이라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역시 법적인 어떤 doctrine, 규칙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criminal court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형사재판, 범죄인을 다루는 형사재판. 미국 전역의 형사재판을 하는 장소에서 널리 사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doctrine이 Alford plea다. 자, 이게 헨리 알포드라는 사람이 1급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 1960년대 처음으로 발생하게 됐대요. 그는 주장했겠죠. 당연히. 나 안 죽였다 했겠죠. 내가 죽였다 하지는 않겠죠. 나는 안 죽였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대절을. The state. 그를 기소한 그가 지금 법정에 서게 된 그 특정 주에서 이미 그를 기소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굉장히 많은 증거가 없어. 굉장히 불리한 상황. 만약에 그가 고본고본 그냥 형을 받으면, 가만히 있다가 형을 받으면 당연히 사형이에요. 당연히 사형이에요. 근데 결국에 그는 maintained,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계속 주장을 하는 동시에 take a plea bargain. 이건 양형 거래라고 얘기해요. 양형 거래. 야, 너네가 자꾸 나한테 사형 주려고 하는데 나 진짜 사람 안 죽였어. 그럼 내가 너네가 지금 사형 주려는 걸 조금 내가 테이크해서 나 그냥 그러면 종신형 살래. 이러는 거죠. 마치 되게 선심 쓰듯이. So life imprisonment. 나 그냥 처형이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종신형은 할래. 근데 나 사형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plea bargain, 양형 거래예요. 그럼 이거는 피고죠. 피고 측. prosecutions, 기소 측. 검사들이 얘기하겠죠. 자, 이제 피고 측은 이러한 전략을 뭐 할 때 기소 측이 굉장히 강한 케이스, 여기선 논거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들을 찌를 수 있고 그들을 형을 넣을 수 있는 강력한 논거를 갖고 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불리하다 라는 판단하에 더 약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쓰는 거죠. If they feel that,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providing their, 그들의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있음직하지 않은 혹은 가망이 없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들의 어떤 무고함, 나 결백하다, 이거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순간 Alford plea라는 것 자체가 이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은 결백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논거가 있을 때는 이제 Alford plea라는 걸 이용한다는 얘기죠. 4번. 자, 9번은 그냥 ABC 쭉 가시면 됐었어요. 그리고 단서도 꽤나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쭉 읽듯이 그냥 가시면 됐었던 부분이에요. 자, lag라는 표현이 뭐죠, 여러분? lag. 그렇죠. 문화 지체 현상. 문화 지체 현상. 당연히 저 용어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설명해 주죠. 문화지체 현상이 뭐야? 타임 딜레이를 일컫는 거야. 타임 딜레이,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the introduction of material intentions. 그렇죠. 어떤 신문물이 들어왔을 때, 신기계가 딱 도입이 됐을 때 사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과 신문물 사이에 벌어지는 타임 딜레이를 의미한다. 물건은 빨리빨리 바뀌고 기술도 굉장히 빨리빨리 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거에 따라가는 속도는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죠. 부모들이 그렇죠, 보통. 특히나 부모들이 during this time of uncertainty, 이렇게 뭔가 불명확한 시기, 야, 이 신문물이 들어왔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의심하고 약간 아직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일 때 굉장히 많이 문화진체 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누가? 부모들이.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주죠.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우리 휴대폰 도입됐을 때, 그죠? 이거를 애들한테 사줘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고민 많이 했겠죠. 10대들에게 to start venturing out on their own for the first time. 난생 처음으로 이런 휴대폰을 한번 venture out, 모험해 보게 하는 거죠. 써보게 하는 거죠. 이런 기회를 주는 거에 있어서 약간 항상 불안했을 거예요. 왜? 집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this is considered normal teenage behavior nowadays.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 없는 애가 없죠, 오히려. 당연히 있어야 되는 필수품인 거고, 그러나 부모들은 그 당시에 갔을 때, 그 당시에 부모들은 굉장히 두려웠겠죠.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휴대폰 사용하면서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이랬겠죠. 이게 이제 문화지차의 현상이에요.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적응하는 단계가 좀 필요한 거죠. 이거랑 비슷한 예시를 또 얘기하죠. similar example. 그럼 앞에서 예시가 나왔어야 similar example이 가능하겠죠. 비슷한 예시가 바로 뭐냐면 소셜 미디어, SNS 같은 거 있죠. 요런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컨텐츠가 돼버린 거죠. 기계뿐만이 아니고. Says many people with children did not grow up with the technology themselves. 그렇죠. 우리 부모 세대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자라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부모들은 be reluctant to, 여기 또 나오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그들의 아이들에게 참여를 시키고 SNS 활동을 하게끔 하는 거에 있어서 또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모르니까. Because they fear all of the things that could happen if they let them. 만약에 애들이 하게 해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리고 C로 가죠. Not only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의 아이들이 누구와 온라인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 수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해한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죠.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거죠. 부모와 사회에게 있어서. 그리고 to recognize.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진짜 문제점이 있었네. 혹은 괜찮네.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안전하고 적절한 어떤 온라인 컨덕트가 될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자리가 될 때까지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ABC로 가시면 제일 적절하게 푸실 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지칭 추론 문제는 다 읽으셔야 해요.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밑줄 쳐 있는 것만 갖고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일단 1, 2, 3, 4 여러분이 모르실 만한 단어는 없을 것 같고 미디어 아울렛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매체를 얘기하는 방송 매체. 이거는 뭐 혁명가들 이런 뜻이고요. 쿠바 사람들, 미국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누가 될지 볼게요. Their audience. 자,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크게 한 적이 있어요. Spanish American War. 근데 이 전쟁이 뭐라고 여겨지냐면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 전쟁은 to be the first media driven war. 정말 어떤 실질적인 원인 제공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미디어가 붙인 싸움이다 이거죠. 언론이 붙인 싸움이었다. 최초에 있었던. 그 당시 더 많은 신문을 팔기 위해서 미국의 1800년대 말대에 있었던 이런 출판업자들 혹은 이제 말 그대로 언론사들이죠. 언론사들이 began sensationalizing 이란 표현은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목을 끌 수 있게. 그리고 심지어 뉴스 기사를 뭐 하기까지 했어요. 조작하기까지 했죠. 과장하고 조작하기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뉴욕 저널. 뉴욕에 있으니까 뉴욕 저널이죠. 뉴욕 저널과 그리고 뉴욕 월드라는 이 저널에서 send correspondent라는 표현은 특파원이죠. 쿠바로 특파원을 보냈대요. 그리고 이 쿠바에서는 어떤 곳이었냐면
The people were revolting. revolt라는 건 반란을 일으키다는 뜻이에요. 스페인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스페인의 법에 대해서 반란을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여기로 특파원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이 recount란 단어는 이야기하다는 뜻이죠. 특파원들이 atrocities 이거 우리 무슨 뜻? 그렇죠. 잔혹행위. 잘하셨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잔혹행위들을 굉장히 극적인 요소를 첨부하여 더하여 과장해서 표현했죠. 그들의 시민들, 그들의 글을 읽어준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만들었다? stir, 자극시켰죠. 그럼 이 뉴욕 저널과 뉴욕 월드라는 이 저널을 읽을, 신문을 읽을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인들이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선박이, 전투 선박이죠. 이게 굉장히 알 수 없게 아무도 모르는 어떤 미스테리하게 갑자기 하바나 항에서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 탓하는 거야? 스페인 탓하는 거죠, 미국 애들은. They circulated pieces blaming it on the Spanish. 너네가 저질렀지? Nationwide outrage.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경로와 분노가 ensue. 뒤따르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많이 발행되는 이런 신문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죠. 스페인 짓이다. 나중엔 아니라고 밝혀졌죠. 스페인 짓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 또 격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에 선동이 되니까. 그래서 pushing the nations to war.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정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단어 보실까요? be put off. 무엇을 싫어하게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싫어하게 되다. 밀쳐진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들게끔. officious. 거들먹거리다. 요거 동의어. 그렇죠. overbearing. 요게 이제 우리가 오히려 요게 선택지에 있었었죠. 그쵸? overbearing. officious. assiduous. 근면 성실한. 그렇죠. perforate. 구멍을 뚫다란 뜻이에요. puncture. charade. 잘게 찢다, 잘게 쪼개다, 부수다란 뜻입니다. 그래요. set aside. 따로 떼어놓다, 확보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비워두다,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formidable. 만만치 않은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만만치 않은 stumble. 걸려 넘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서는 stumbling, block 이렇게 표현했었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어떤 장애물처럼. fend for oneself. 알아서 스스로 잘 자립하다, 꾸려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correspondent. 특파원. 특파원이란 뜻입니다. revolt. 반란을 일으키다. recount. 이야기하다. 그렇죠. atrocity. 잔혹행위. 그렇죠. 가산명사입니다. ensue. 뒤따르다. 잘하셨죠.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예.